전제 조건이 내가 상속받은 집을 매도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이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안에 해당 집을 팔아버리면은 양도세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그 집을 뭐 10억에 팔았어요. 10억에 팔아버리면 양도가가 10억이잖아요. 그런데 6개월 안에 그걸 팔면은 이걸 취득가로 우리가 차용할 수가 있어요. 매매 사례가를 넣어서 내가 10억에 팔든 5억에 팔든 그러면 6개월 안에 팔면은 내가 양도가하고 취득가가 같으니까 양도책이 제로가 돼서 양도세가 안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딱히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6개월을 넘어서 내가 팔았다. 그러면은 이때 취득가하고 양도가 차이가 나면은 세금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양도세를 내야 돼요. 실제 제가 모셨던 어떤 상사분이 그 집을 인천에 있는 집이었는데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8개월 있다 판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차피 팔 물건이었으면은 6개월 안에 팔았으면 양도세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쉬웠고 다만 전제 조건은 뭐죠? 팔아도 되는 물건이에요. 그럼 내가 팔면 안 되는 물건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투자 가치가 올라갈 것 같은 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되냐? 그렇진 않아요. 상속 개시되고 역시 6개월 안에 내가 따로 감정평가를 받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 취득가를 좀 시세대로 올려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6개월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요즘에 감정평가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요. 국세청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꼬마빌딩 아시죠? 꼬마빌딩은 금액은 뭐 이렇게 꼬마빌딩이 보통 100억 이하로 하겠습니다. 뭐 몇십억 이렇게 팔리는데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시가 가격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시가는 낮은데 뭐 40억인데 실제로 한 80억에 팔려. 근데 40억을 가지고 뭔가 세금을 매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국세청에서 별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보니까 국세청 입장에서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수도 많이 확보되고 또 사실 이게 시세대로 가는 게 또 맞잖아요. 공평과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눈을 돌리겠습니까? 주거용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아파트. 이거 아파트도 해보자. 그래서 올해 굉장히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생각지 못한 상속세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시고 관련된 자산이 있으시면 항상 6개월을 기억하시고 전문가와 세무사님과 좀 상담을 해서 그냥 그대로 가져가겠다 하시면은 감평을 좀 받으시는 게 좋고 처분하겠다 하면은 그 6개월 안에 처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집이에요. 한 양도차익이 10억 정도 된다고 해볼게요. 그럼 양도세가 3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물론 비과세 되면 많이 줄일 수 있는데 그냥 비과세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런데 이제 그걸 갖고 계신 아버지가 이제 좀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느끼잖아요. 이거를 좀 빨리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세금을 내고 3억 정도 세금을 내고 이 집을 물려준 거예요. 그럼 나는 일단 그 집을 팔았으니까 세금이 벌써 3억이 나와버렸죠. 자, 그리고 그 현금이 나왔잖아요. 이 현금을 현금 증여하면 또 증여세 또 나오겠죠. 그러면 나는 이 한 20억 정도 되는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 내고 증여세 내니까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상속세가 좀 나오더라도 이번에 뭐 개편될 수도 있고 하니까 한 20억 정도 되면 또 상속세가 거의 안 나오거나 조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상속세를 내고 6개월 안에 그냥 팔아버려요. 그러면 그걸 물려받은 상속인들, 자녀나 배우자가 양도세는 안 나오잖아요. 그 금액 20억 매가된 금액을 고스란히 다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좀 이게 상속을 좀 대비를 하고 싶다. 그런데 좀 시간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러시면은 이걸 꼭 팔 건지 안 팔 건지를 먼저 잘 정하셔야 되고요. 아직은 내가 그럴 일은 별로 없는데 미리 대비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그때는 팔아서 현금 증여하시거나 아니면 그 물건이 또 괜찮으면은 아예 그 물건을 조금씩 지분 증여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핵심이 뭐예요? 이 물건을 내가 오래 가져갈 거냐, 팔 거냐, 투자 가치를 봐야 됩니다.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현물 자체를 물려주시는 것도 되게 좋지만 그 현물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저는 주셔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아무리 좋은 주식을 줬는데 자녀가 이걸 잘 굴리지 못하거나 뭐 쉽게 팔아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이 자녀가 이걸 좀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이걸 내가 좀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형제 자매 간에 이렇게 좀 같이 공동으로 증여받은 경우에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제가 좀 많이 보고 상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 좀 기억에 남냐면 본인이 좀 오빠한테 많이 서운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팔고 오빠랑 같이 있는 그 물건을 팔고 나는 내 돈 몫을 가져가서 내가 이제 정말 자산을 좀 굴리고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런데 딱 봤는데 팔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중심지에 있는. 그래서 세금 계산해 드리고 이걸 팔면은 세금 떼고 나서 얼마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응어리가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공동으로 증여를 하신 경우도 있지만 아예 그냥 명의를 단독으로 해서 A 아파트는 첫째, 이 아파트는 둘째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